사무관리론 이제 매년 대비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강의를 진행할 최준문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이 네이버 카페에 보시면 이제 행정사 사무관리론이라고 치시면 제 카페가 뜨는데 거기 질문 게시판이 있거든요. 그거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세요. 많이 물어보고 저를 많이 활용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처음이시죠? 처음. 근데 보시면은 이제 사무관리론이 크게 두 가지 법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 그리고 행정업무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인데, 사실 이 사무관리론이라는 과목을 딱 보면은 제가 처음 봤을 때 이거 공무원 실무예요, 사실은. 이 편람이 이 캐비넷에 항상 꽂혀 있습니다. 저도 이 편람을 꽂혀 있었는데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먼저 드리냐면, 공무원은 행정 전문가가 아니에요. 저도 제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전문성이 제가 좀 많이 부족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행정에 관한 공공행정 전문가들은 바로 행정사님들이시죠. 그 얘기는 뭐냐면, 행정사 시험 합격하신 현직 행정사님들, 그리고 공부하시는 이제 수험생분들께서 오히려 이거 더 잘 아세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거 모르는 상태로 바로 실무를 진행했습니다. 그만큼 이 사무관리론이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좀 얘기가 시작이 될 거예요.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공무원들 실무예요. 실무라는 얘기는 누구나 평범한 사람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공무원 실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이게 공부를 해보셨던 분들의 가장 많이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암기가 어렵다. 이게 처음부터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이거를 뼈저리게 이제 느끼실 거예요. 내용은 어렵지 않은데 왜 이렇게 암기가 안 되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내용이 어렵지 않다라는 건 분명한 팩트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 아무나 앉혀놔도 다 할 수 있는 게 공무원 실무거든요. 근데 보세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읽으면 아는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분명히 이제 나중에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읽으면 아는 것 같아. 그리고 강의 들으면 진짜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안 외워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공부를 시작할 때 처음부터 이 사무관리론은 딱 이 과목이라고 생각하세요. 내가 강의 듣고 알아. 또 텍스트를 보고 알아. 그게 내가 안다고 인정하면 안 돼요. 그 내용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신규 공무원이 저 옆에 들어왔는데 제가 그분한테 뭔가를 가르쳐줄 때 어떡합니까?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설명을 한다는 건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건데, 뭔가 물어보는 그 신규 공무원한테 제가 그 텍스트를 보면서 야 이거 읽어봐 그러면 알까요? 절대 몰라요. 무슨 얘기인지 알 것 같은데 막상 하려면 모릅니다. 제가 처음에 임용됐을 때 잠시만요. 지방 재정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제가 서울시 7급에 임용됐을 때 제일 먼저 돈을 만지는데 깜짝 놀랐어요. 7급 주무관이 만질 수 있는 상상했던 돈이 아니야. 서울시는 예산이 너무 커서 엄청난 돈을 만질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예산을 함부로 쓰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재정 시스템에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얼마 썼는지 심의하고 결과 보고하고 보고를 그 내용을 프로세스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서 그 지방 재정 시스템 매뉴얼을 복사해서 주말에 출근해서 그거를 계속 연습을 했어요. 암기하고 뒷줄 치고 외우고. 그래서 토요일 날 출근했는데 일요일 날 저희 팀장이 막상 저를 보신 거예요. 그 팀장님이 저를 보시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텍스트를 보면 더 몰라. 더 몰라. 그러면서 네가 이걸 왜 어떤 상황에서 이 돈을 쓰는지, 돈의 성격이 뭔지,
이게 유지 관리 비용이야 아니면 직원 복지 비용이야. 성격을 나눠주고 언제 어떻게 쓰는 상황을 내가 이해하면 할 수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충격적이게도 마우스 클릭 딱 6번인가 7번인가 끝났어요. 토요일, 일요일 날 텍스트를 붙잡고 물고 늘어졌는데 막상 그 상황을 이해하고 얘기 듣고 마우스 클릭 딱 6번인가 7번인가 끝나더라고요. 그게 바로 공무원 실무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뭘 알게 됐냐? 그 텍스트를 알게 된 게 아니라 언제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제가 이제 알게 되니까 이제 제가 그 업무를 쉽게 이제 수행할 수 있던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제부터 우리가 아는 거는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아는 겁니다. 저도 그 매뉴얼 보고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있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 세 가지를 꼭 보셔야 돼요. 수험생들이 암기가 어려운 이유가 이 세 가지예요. 이 더 이상 이유가 사실 없어요. 이건 제가 장담합니다. 왜냐면 일단 텍스트에 매몰된 복습만 할 겁니다. 텍스트에. 그게 뭐냐면 의미 없는 반복이에요. 제가 그 주말에 나와서 그 행동을 계속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또 하나 문장 단위로 암기하는 습관이 최악이에요. 정말. 근데 대부분 저한테 수험 상담을 요청했던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문장 단위로 암기. 진짜 고통이죠, 이게. 결과는 고생하는 거예요, 이게. 고생. 그리고 회독수에만 집착합니다. 지금 안 외워져? 많이 보면 되겠지? 그래서 회독수를 계속 늘리는 것만 생각하는데 중요한 건 회독은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 하는 거고 이건 몇 회도 그게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회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회독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어떻게 회독하느냐. 이거 예를 들어볼게요. 이게 설명인데 너무 중요해서 설명해야 돼. 이거 제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이 텍스트를 이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물론 제 수업 때는 여기서 필요 없는 건 제가 다 제거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의 예시예요. 이거 모른다고 해서 여러분들 시험이랑 합불 전혀 영향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예시로 그냥 들어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복습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상황 하나도 생각 안 하고 요 텍스트만 계속 파고들 거예요. 여기서만 이해하려고 할 거예요. 왜? 모르는 단어 없죠? 읽어보면 아는 것 같아. 진짜로. 근데 감이 안 잡힐 거예요. 되게 쉽거든, 문장 자체도. 그 다음에 두 번째, 암기를 할 때 어떻게 한다? 문장 단위로 암기하실 거예요. 이거는 10중 8구 대부분 절대 대다수의 수험생들이 이 행동을 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끊고 이제 암기합니다. 그 다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끊고 또 외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암기 시작하는데 앞에 거 다 까먹어. 근데 사람들이 또 여기서 무슨 행동을 하냐면 외운 걸 또 바로 써봅니다. 근데 그때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암기해서 쓴 게 아니라 이건 뭐냐면 시간이 바로 직전에 봤기 때문에 기억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억에 의존해서 생생한 기억에 의존해서 그냥 옮겨 적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의미가 없어. 제가 해봤죠. 다 테스트를 해봤죠.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런데 한 10개 주제를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3, 4시간이 그냥 가버려요. 근데 머릿속에 남는 건 없어요. 그래서 또 잘못된 믿음, 계속 많이 보면 되겠지 하고 계속 이걸 계속 언젠가는 보겠지, 되겠지 하고 회독수를 늘리는데 결과는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한 6월 달 지나잖아요. 그러면요, 밀려요. 그럼 외우는 게 없고 마음이 급해져. 그럼 결국 한 8월 넘어가서는 결국에는 선생님이 찍어주시는 거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결과값을 대다수의 수험생이 겪게 될 겁니다. 겪게 되는데 그럼 이 내용이 진짜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네. 제가 한번 딱 보면 그래. 저는 이렇게 설명하죠. 저는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게 실무에서는 그냥 5초도 안 되는 얘기예요. 왜? 실무에서는 그러니까 내가 부여받은 그 이메일을 통해서 민원을 서류를 받으면 그 서류를 갖고
문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문서 처리를 하려고 보다 보니까 만약에 스캔을 떴어. 그럼 스캔을 뜨면 이게 조작이 안 돼요. 그러면 거기다 번호가 안 찍히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넘기고. 근데 신원 불명의 이상한 메일이 왔네? 그건 접수하지 말고. 전 이게 설명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설명을 빼놓고 텍스트로만 접근했다가는 여기서 이제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예, 그러면 보세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보시면 이게 이제 결국 사무관리론의 핵심이죠. 효율적인 암기 어떻게 할 거냐. 예. 상황 흐름 핵심을 이해해야 돼요. 예. 여러분 축구 남자분도 축구 다 아시죠? 그렇죠? 근데 축구 얘기할 때 누가 오빠 코너킥이 뭐야? 프리킥이 뭐야? 페널티킥이 뭐야? 그랬어. 그럼 여러분들 그거 텍스트로 배우셨나요? 11m 앞에서 골키퍼가 1대1로 찬다. 코너킥은 양쪽 끝에 있는 코너에서 한다. 이거 안 보셔도 아시잖아요. 왜? 어떤 상황에서 코너킥 차고 어떤 상황에서 페널티킥 차고 어떤 상황에서 프리킥 차는지 설명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텍스트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상황 흐름 핵심을 이해하는데 설명을 자기가 해봐야 돼요. 설명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키워드를 아까 문장 단위로 암기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문장 단위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키워드 빼놓고 그 문장을 확장시키는 연습을 그걸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회독수를 계속 늘리는 데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회독을 하면서 내가 어디가 약하지? 어디가 잘 안 외워지지? 이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보시다시피 솔직히 이거 몰라도 되는데 공부를 할 때 대부분 처음에 시작할 때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가기 시작해요. 눈이. 그러면서 아까 말했던 대로 끊어 읽고 암기하고 몇 번 써보고 다음날 다 까먹고. 그래서 잘못된 믿음. 선생님, 사무관리론은 원래 그런 과목인가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 위험한 게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이 수험생도 되게 많아요. 너무 이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고민이 생기잖아요. 안 외워지는데? 그럼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왜 이렇게 안 외워지죠? 그러면 돌아온 답변은 사무관리론은 원래 그런 과목이에요. 그래요. 원래 휘발성이 강한 과목이에요. 이런 얘기를 들을 거예요. 그럼 저한테 상담을 왔어요. 그럼 제가 3월 달쯤에 선생님 너무 안 외워져요. 원래 그런 과목이에요. 근데 6월 달에 또 오셨어. 너무 안 외워져요. 원래 그런 과목이에요. 8월 달에도 원래 그런 과목이래. 그럼 여러분들이 그 수험생들이 노력을 안 했을까요? 노력했어요. 근데 잘못된 방법, 이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아까 그 잘못된 예시를 선택해서 그걸 바꾸질 않고 계속 사무관리론은 원래 그런 과목이구나.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고 계속 그걸 참고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뭐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생이죠, 고생. 노력을 안 한 게 아니라. 근데 사회는 그런 사람들 보고 노력 안 해서 떨어졌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만약에 계속 원래 그런 과목이다, 원래 그런 과목이다 하고 그거 누가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래 안 외워져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게 진실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원래 그런 과목이든 상관없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잘못됐다면 빨리 중간에 경로를 바꿔야 되는데 그걸 바꾸지 않고 쭉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28일 날 제가 인문 특강을 할 건데 그때 이제 이거를 지금 설명이라서 시간이 좀 부족한데 그때는 제대로 할 거거든요. 제가 예시입니다, 그냥. 그럼 제가 이런 걸 암기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죠. 문장 단위로 암기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핵심 키워드만 뽑아놓는 거예요, 여기서. 뽑아놓고 예를 들어 뽑아놓고 얘를 갖고 정보 찾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텍스트를 안 보고. 그럼 여기에 중요한 테스트 뭐다? 뭐 일시 번호 X 이렇게. 요것만 갖고도 제가 이제 정보를 찾아가는 거예요. 확장시키는 거죠. 키워드를 갖고. 정보통신망? 뭐지?
공무원이 쓰는 정보통이야 뻔한 거 아니야. 전자문서 시스템이나 업무관리 시스템에 있는 내 이메일이 있어. 공무원만 부여받는 이메일이 있어. 그리고 게시판, 통합 게시판이 있거든. 운영하는. 그게 있고. 일시번호? 접수 처리를 해야 되는데 공무원 문서는 접수를 할 때 생성이 돼요. 접수 일시와 접수 번호가. 근데 이거는 행정기관이 아닌 자가 보냈는데 걔를 접수 등록 똑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돼. 왜? 스캔을 떴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찍을 수가 없고 위조 변조가 불가능한 상태니까 안 되네.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그리고 모르는 놈이 보냈네? 그럼 안 받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할 때. 그러니까 이 내용을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셨죠? 이런 키워드를 뽑아서 내가 문장을 확장시키는 연습은 제가 충분히 시켜드릴 겁니다. 정말 충분히.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제 강사 역할이 중요하죠. 제 역할. 텍스트를 표면적으로 전달하는 제 수업을 하지 않습니다. 입체적으로 설명해야 됩니다. 그 사무관리는 여러분이 접할 그 조문에 단 하나라도 정확하지 않고 단 하나라도 틀림이 없이 완벽하게 입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다행히도 그런 게 그렇게 많지 않아. 진짜 다행입니다. 여러분이 실무에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의 그 범위 설정을 제가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 역할이 바로 이 텍스트를 표면적으로 전달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그 조문이 왜 그렇게 나오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입체적으로 충분히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텍스트로 파악할 수 없는 그 이면에 존재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축구의 규칙도 페널티킥 뭐야? 11m 앞에서 찬다. 이거 아니라 언제, 왜, 어떻게 차는지 이걸 알고 외워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충분히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냐면 중학생이라고 봐요. 중학생. 눈높이가 맞는 거예요. 속도, 템포와 눈높이를 여러분한테 수험생에 딱 맞춥니다. 왜? 아무것도 모르는 중학생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도 제가 아까 설명하면서 복습하라고 했잖아요. 가장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쉬운 언어를 사용해서 설명하세요. 그 유튜브에 유명한 공부법을 강의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변호사신데 자기는 그래요. 그 어려운 법의 내용을 할머니도 이해하게끔 설명하는 연습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중학생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도 복습할 때 중학생한테 설명한다고 하고 복습을 하세요. 말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역할은 암기랑 복습을 같이 옆에서 띄워주는 도우미 역할을 충실히 해야죠. 자, 수험생의 역할은 뭐냐면 여러분들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특히 제 강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텍스트를 이렇게 표면적으로 전달하는 수업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특히 동영상 강의 들으시는 분들도 집중력 흐트러지지 않게끔 되게 참여를 많이 해주시고요. 당일 복습 원칙입니다. 사무관리는 무조건 당일 복습 원칙이에요. 무조건. 타협 없이. 가장 좋은 시간대는 자기 전. 그렇다고 해서 오해가 뭐냐면 사무관리론을 복습할 때 각 잡고 책상 앞에서 밑줄 긋고 이렇게 아니야. 그 법학원에서 작년에 수석하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계속 강조했던 게 그거예요. 자기 전에 산책할 때 쉬는 시간에 커피 마시면서 바로 그겁니다. 그 정도면 충분해요. 사무관리론도. 그리고 이거죠. 이게 중요해요. 자투리 시간 최대한 활용하는 거예요. 자투리 시간. 왜냐하면 사무관리론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과목은 이해가 할 부분이 많고 암기가 많은데 사무관리론 정확한 특징이 뭐냐면 이게 이해라고 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암기예요. 이 정도예요. 그럼 이해가 요 정도인데 이 이해도 정말 깊이가 없는 이해입니다. 왜? 실무적인 내용은 그냥 하라면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시간 투지 말고 짜투리 시간을 최대한 해서 암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좀 다른 과목이랑 좀 달라요. 성격이. 자, 강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키워드를 중심으로 계속 반복해서 텍스트를 확장하는 거를 수업의 그거의 중심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약간 강의가 여러분들 조금 피곤한 분도 있어요. 따라올 때는. 왜냐하면 약간 트레이닝처럼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고 여러분들도 계속 참여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효과적이고 아까 말씀드린 이거는 뭐 수치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대충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이해하는 것도 폭도 생각보다 좁다.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자, 궁극적인 제 강의 목표는 바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핵심입니다. 예. 여러분 사무관리론을 선생님 저 사무관리론 정말 잘 볼 거예요. 잘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해야 됩니다. 사무관리론 한 과목 잘 본다고 여러분이 합격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나중에 이게 블랙홀이 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발목 잡혀버리면은 이걸 해야 되는데 얘 때문에 이제 시간이 이게 어려운 거야, 내기가. 얘네들은 암기만으로 해결되는 과목들이 아니에요, 사실. 얘네들은. 암기 플러스 더 잘 알아야 되는 게 있고, 얘는 암기로 해결되는 과목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가 없어. 암기로 해결되는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뒤로 미루는 순간 여기에 빠지는데 차곡차곡 잘 정리하면 확실하게만 한다면 여기에 시간을 배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거예요. 저는 사무관리론 전략 과목으로 만들 거예요. 효자 과목으로 만들 거예요. 좋죠. 근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여기다 하셔야 돼요. 예. 그거는 올해도 6월달 좀 넘어서부터는 진짜 얘 때문에 죽겠다. 얘 때문에 이걸 못하겠다라는 수험생들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 강의 목표는 바로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 하느라 해야 되는데 사무관리론 때문에 여러분들 발목 잡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생정사 시험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얘는 어려워져 봤자 어렵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뻔하거든요. 그래서 자, 제가 또 하는 역할이 또 가장 싫어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싫어한다는 게 뭐냐면 수험에서 싫어한다는 거는 미루죠. 네. 여러분들 이 과목을 아마 투표하면 가장 싫어하는 과목일 겁니다, 수험생들이. 근데 수험생들이 가장 싫어한다는 얘기는 뒤로 미룰 거예요. 이 꼴도 보기 싫어 하면서. 미루는 순간은 이게 전형적인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정말 나중에 늪에 빠지게 돼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가장 좋아하게 만드는 과목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는 말은 차마 못하죠. 왜? 과목 특성상 너무 딱딱하고 너무 재미가 없어서 제가 그럴 재주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거 확실하게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과목. 네. 이건 제가 여러분한테 허세를 부르는 게 아니라 이제 보세요. 가장 싫어하는 과목이지만 확실하게 점수를 확보할 수 있는 과목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사무관리는 구성이 그래요. 구성이 어떻게 돼 있냐? 많은 것 같죠. 근데 지금까지 기출문제 보시면 모든 건 전 기출을 통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메인은 얘네예요. 메인. 그 다음 메인이 어딜까요? 얘입니다. 이게 메인이야, 사실은. 여기서는 뭐 한 문제, 10년에 한 문제, 10년에 한 문제 왜 나왔는지 이해를 못지만 그렇게 한두 문제 여기서 공무원의 뭐 업무 인수인계 이런 막 전형적인 정말 지엽적인 것들 한 문제 뭐 이렇게 여기는 문제 밭 여기가 바로 이제 문서 처리죠. 문서 행정 업무 민원 업무도 사실 다 문서로 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셨을 때 딱 이 생각을 해야 돼요. 10년 동안 하나도 안 나온 챕터와 10년 동안 한 번 나오는 챕터를 자주 나오고 중요한 파트랑 동일한 시간을 투자하고 동일한 강도로 공부하면 안 되죠. 어디다 강약을 조절할지 보이시는 거죠? 이건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특히 공문서 작성 및 처리 같은 경우는 제 교재에 한 23개의 주제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 3주제는 아예 안 나옵니다. 그럼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딱 20개 정도 주제. 거기를 꼭 잡으셔야 돼요. 지금 행정사 시험 중에 지금까지 10회 이상, 거의 최소 9회는 여기서 다 출제됐습니다. 올해도 나왔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공문서 작성, 문서 파트. 사실 얘도 문서고 얘도 문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도 다 사실 문서로 하는 일이고. 여기서는 주제가 제 교재에서 시험에 출제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주제는 많아봤자 한 28개밖에 안 돼. 그럼 여기서 동차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내가 처음부터 다 씹어먹을 거야 이러면 안 돼요. 강약 조절 하셔야 됩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걸 확실히 알고 있어야 돼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지금까지 시험 여기만 잡고 여기서 몇 개만 잡았어도 지금 과락은 다 넘겼어요. 그 얘기 뭐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점수를 확보하기에는 가장 쉬워요. 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령은 여러분이 공부할 민법개약, 행정절차법, 절차론에 있는 법령들, 그리고 행정실분법에 있는 법령들에 비해서 난이도가 제일 낮아요. 기출 문제의 수준도 제일 낮아. 솔직히 좀 따라주는 문제예요. 그럼 다 똑같이 열심히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전업수험생들은 다 열심히 하세요. 하지만 생동차나 아니면 직장 병행이신 분들은 이거를 전략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만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특히 생소하기 때문에 설명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 주제가 뭐 다 합치면요 한 100개가 넘어요. 실제로 사무관리론이 100개에서 약 110개입니다. 다 펼쳐놓으면. 근데 모아 놓으면은 한 70에서 75개예요. 네. 왜냐면 그 작은 주제들까지 다 포함해서 할 것 같은데 요즘 시험 추세는 다 넓혀서 뜯어서 낸다. 그 나중에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면 사무관리론 70개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100개 정도가 돼요. 이건 제가 다 세봤죠. 세봤는데 정말 의미 없는 거 빼고 도저히 안 나올 거 다 빼고 그리고 이거는 나와도 정말 그냥 누구나 쓸 수 있는 거 빼고 나면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에 정말 탁 들고 가야 되는 거는 한 45개에서 50개 정도. 최후에 이거는 지켜야 된다는 그 방어선이 그 정도입니다. 근데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전략적으로 하세요. 자, 그리고 자, 시험 특징입니다. 약수령이거든요. 약수령이에요. 그러면 중요한 게 뭐냐면 그냥 아라비아 숫자만 쓰면 돼요. 그냥 더 좀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답안 구성에 대한 고민을 별로 안 하셔도 됩니다. 답안을 어떻게 구성할 건가는 민법 계약이나 절차론, 그 실무법에서 많이 고민하시고요. 사무관리론은 답안 어떻게 구성하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분량을 어떻게 조절하지. 분량 조절에 대한 고민만 잠깐 하시면 됩니다. 하면서 왜? 답안 구성을 약수령이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거 그냥 밀어 쓰면 돼. 사실 논리적이고 유기성이 없습니다. 굉장히 실무적인 거는 단편적인 게 많아요. 파편적이고. 그러니까 5번 목차를 2번에 갖다 놔도 되고 3번 목차를 마지막에 놔도 상관없어요. 그냥 내가 아는 거 밀어 쓰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답안 구성 어떻게 하죠? 선생님 전 주관식을 몰라요. 사무관리론 주관식 어떻게 쓰죠? 아예 다른 과목 주관식에 고민하시고요. 사무관리론 주관식 어떻게 쓰냐 답안 구성은 고민하지 마시고 암기와 분량을 어떻게 한 건가 거기에 고민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쟁점 파악할 필요 없습니다. 예, 쟁점이 없어요. 예, 아는 거 암기를 확실해서 쓰면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동전의 양면성이죠. 양면의 칼, 양날의 칼. 어떤 사람이 괜찮아. 야, 내 암기력 좋거나 이런 분들은 되게 이게 효자 과목이 될 수 있고 좀 암기가 내가 약하다 이런 분들은 오히려 이런 특성 때문에 더 힘들어질 수가 있는 과목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이제 눈을 믿으면 안 돼요. 이거 제가 계속 강조를 할 겁니다. 눈을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눈으로 보면요 다 아는 것 같아요. 정말 다 아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완벽주의 이것도 진짜 할 말이 많은데 조문을 공부하실 때 정말 꼼꼼하게 해야지만 나는 직성이 풀린다라는 수험생이 있어요. 그걸 고민할 거예요. 똑같이 써야지 점수가 나옵니까? 아니에요. 키워드만 잘 살려내면 됩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편할 거예요.
내가 아는 것의 60%만 살려내자. 그 조문과 내가 쓰는 답안의 60% 정도만 싱크로율만 갖고 있으면 무난하다. 대신에 핵심 키워드는 무조건 빼먹지 말고 그것만 챙기자. 예, 나머지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 와이프를 뭐라 그러죠? 내 아내라 그러죠. 그렇죠? 그럼 내 와이프의 어머니는 뭐죠? 장모님이죠. 그렇죠? 장모님이라고 표현해도 되고 내 와이프의 어머님이라고 해도 되고 또 뭐죠? 내 와이프를 낳아준 여자. 뜻이 똑같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만 딱 살리면 돼. 앞에 문장이나 단어들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똑같이 쓰는 사람 절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수험 생활하면서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이제 뭔가 내가 놓치기 싫어서 계속 붙잡고 있을 텐데 좀 대범해야 돼요. 대범해야 돼요. 그래 출제위원님들은 점수 줄 때 키워드 보고 출제위원들이 줄 거야.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완벽주의에서 빨리 벗어나서 그냥 좀 대범하게 크게 듬성듬성해도 괜찮으니까 내가 아는 것을 잘 풀어놓고 온다. 이 생각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준비할 때 보면은 되게 장기 레이스잖아요. 장기 레이스인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절대적인 시간을 확보를 해 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직장 병행하고 육아 병행하고 또 무슨 애들 이렇게 케어하고 뒷바라지 하다 보면 시간이 정말 안 나요. 안 났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말씀드릴 때 저거입니다. 자투리 시간. 강의 듣고 집에 가시면서 주무시기 전에 그리고 다음날 산책하고 하면서 아니면 다음날 식사하시면서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말로 설명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투리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각 잡고 공부하는 시간은 다른 과목에 좀 더 투자하시라.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최선을 다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시간이 됐는데 질의응답하실 분들 제가 질의응답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으신가요? 없으세요? 네, 그럼 저는 이제 없으세요? 네. 기본 강의하고 심화 강의하고 교재가 혹시 뭐 달라지거나 그럴 지금 그러니까 이거 진짜 질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대부분 수험생들이 이제 기본 강의 그리고 심화 강의잖아요. 그러면은 선생님 일단 이제 법학원만 얘기할게요. 네, 법학원. 일단 법학원이 좋은 점이 일단 저도 그거예요. 심플해요. 사실상 불필요한 중복이 좀 없어요. 깔끔하게 나와. 근데 크게 두 가지 교재로 갈 거예요. 다. 근데 기본 이론 같은 경우와 심화 이론에서 사실상 수업 내용은 다를 수가 없죠. 근데 여기서 심화 내용인데 기본 이론에서 배운 내용에서 어느 정도는 약간 좀 삭제라기보다는 불필요하다 싶은 건 좀 많이 떼고요. 좀 더 실전적인 건 여기죠. 실전적이요. 그러면 이제 교재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기본서가 지금 법학원은 좀 얇아요. 다른 타 학원에 비해서는 확실히. 근데 요거가 심화 교재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심화는 심화 교재라고 대부분 이제 핸드북 형식 요약서로 출간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약간 심플한데 컴팩트한데 여긴 좀 더 컴팩트하다. 그러니까 이거를 활용할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난 기본서가 위주로 공부 주력으로 하시는 분들은 저도 약간 기본서파거든요. 기본서파들은 양이 많다 생각하면 내가 거기서 줄이면 되는 거고 내가 삭제하고 지우고 그 작업을 하고 심화 요약서파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뭔가 부족하다 그러면 기본서에서 자기가 또 자기 손으로 더 메꿔 나가면서 그 여백을 자기가 채워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활용도는 솔직히 똑같아요. 제가 봤을 때. 활용도는 그냥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법학원의 기본서 같은 경우는 좀
잡다한 게 없더라고요. 제가 항상 보지만 잡다한 게 없어서 딱 좋아요. 그거는 뭐 학원생 지난 수험생들의 평가도 법학원 교재는 되게 심플하다는 건 뭐 정평이 나 있는 거고, 그거보다 더 심플한 건 심화. 근데 두 개를 갖고 있는 게 좀 더 많은 경우가 되겠죠. 어느 하나만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근데 그거는 이제 수험생이 본인이 이제 수업에 따라가는 1차와 병행하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 다 달라지겠죠. 네. 왜냐하면 시기 자체가 다 동일한 시기에 이렇게 출발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상황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야, 안 되겠다, 6월 달부터 심화 강의로 들어가자, 이런 분들도 있으니까 다 다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기본서는 일단 보셔야겠죠. 네. 자, 질의응답 없으십니까? 사무관리론 과목은 네. 기본 강의 할 때부터 네. 암기가 그때부터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처음에 이제 EA 위주로 듣다가 심화 강의 정도 그것도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제 개인 채팅으로. 뭐냐면, 기본 이론 강의를 하면 당연히 기본서 정독이죠. 그쵸? 여러분이 이해하는데 주력을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무관리론은 다른 과목이랑 다른 부분이 뭐냐면, 이해하는 폭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네.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암기를 무조건 시키는 게 아니야. 왜냐면 우리가 실무라는 그 내용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공무원 생활하면서 이게 본 적이 없다니까요. 저는 퇴직하고 나서 내가 했던 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 이게 뭐냐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이해의 폭이 적어요. 그럼 그렇다면은 제가 그 나머지 시간을 어떻게 메꾸냐, 진도를 빼는 게 아니라, 그게 꼭 암기를 시킨다기보다는 뭐냐면 시간을 제가 좀 절약을 시켜준다는 뜻이겠죠. 예. 왜냐하면 제가 전업 수험생들이 많은 수험이라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암기는 사실 수험생들 몫이죠. 복습은 수험들 몫이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시험은 병행 수험생들이 많잖아요. 직장 병행하시는 분들. 그러면 제가 주력으로 삼아야 될 게 뭐냐? 최대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암기와 복습하는 방법을 실시간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예. 실제로 작년에 8월에 무료 특강 했을 때 그때 반응이 저는 되게 뜨거웠었어요. 예. 이게 되게 좋다. 왜냐면 뭐라도 건지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아까 수험생께서 말씀하신 거 보면, 저는 수업 스타일이 그냥 시험 장 들어가기 전까지 거의 똑같습니다. 예. 계속 눈 마주치고 아이 컨택하고 계속 콜을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적용하는 암기법을 여러분들 앞에 적용을 하는데 반응이 좋은데 문제는 그겁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복습법하고 암기법을 적용을 시켜요. 근데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안 맞으면 이씨 어떻게, 이게 아니라 지금 나한테 기본기가 없다면 제 암기법을 갖고 자기 걸로 변형시켜야지. 실제로 제가 작년에 그 무료 강의 하면서 이런 암기법 좋다고 딱 했는데, 이제 메일이나 채팅이 와요. 선생님, 저는 이 부분이 좀 안 맞아서 제가 이런 식으로 바꿨는데요. 좋죠. 그러니까 무조건 제가 정답인 것처럼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수험생도 있지만, 안 맞아. 그러면은 버리는 게 아니라 이건 일단 받고 여기서 내 걸로, 자기만의 걸로 다시 업그레이드 시키거나 아니면 변형시키는 작업을 계속 하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제가 하는 수업 방식에서 대부분 저 정도면 충분할 정도, 그보다는 그 이상은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강의를 할 거니까 그건 믿으셔도 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해봤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 사무관리론에서 이 구성 보셨죠? 제가 매일 아침 출근해서 하는 게 민원 처리입니다. 왜? 아침에 민원 처리 몇 개 남았다고 떠요. 이거 처리 안 하면 팀장님한테 욕먹고 과장님한테 욕먹고, 또 민원 그 심사관 그 심사부서에서 빨리 민원 처리하라고 압박을 넣습니다. 맨날 하는 게 이거였어. 그리고 아침에 출근해서 맨날 하는 게 이거야, 이거. 네. 맨날 하는 게 이거예요. 10분도 안 걸립니다.
실무에서 10분도 안 걸리는 거를 여러분 텍스트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텍스트로만 배우잖아요. 정말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 사용할 때 설명서 안 보시잖아요. 설명서만 계속 보면서 하지 않으시잖아요. 왜? 아니까. 똑같습니다. 공무원들은 표준화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생소한 거라기보다는 안 해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생생하게 전달해드리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크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이제 10년에 한 번 나오는 파트들. 예. 여기서도 범위 설정을 제가 해드릴 거예요. 요만큼만. 그 이상은 관심 갖지 마. 딱딱 정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꼭 지켜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정해준 범위가 이만큼이라면은 이외에는 관심 갖지 마세요. 예. 질문을 하다 보면 대단히 실무적인 걸 자꾸 질문을 해요. 공무원 할 거 아닌데. 그냥 시험에 관련된 것만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요만큼만 관심 갖고, 이 이외에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시험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은요. 그 설정을 제가 잘 해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다 해봤어. 다 해봤어. 실무에서 어떻게 적용되는 조문인지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범위 설정 확실하게 해드릴 테니까요. 선생님, 다른 걸 보니까 이것도 저것도 있던데요. 네, 그런 거에 관심 갖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타 과목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학원에서 가리키는 선생님들이 정해주는 이 범위 말고는 관심 갖지 말고, 다른 학원, 타 학원에서 갖고 있는 자료랑 비교하면서 혼동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이런 게 있고 여기는 이런 게 있고, 이게 어떻게 해야 되죠? 양만 늘리는 거야. 그냥 딱 정해준 범위 설정에만 충실하시기 바랍니다. 길어졌네요. 말이 너무 많다.